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이 그 진심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상대방이 이해했다고 확신하는 정도는 평균 80%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겨우 50%만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장 진심을 다해 소통한다고 믿을수록 이 오차는 더 커졌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는데 왜 이해하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왜 오해하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진심이 어떻게 가장 큰 오해의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소통을 위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여행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투명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상대방에게도 그대로 보인다고 믿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투명성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의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게 전달된다고 과신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인에게 화가 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상대방이 한 말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갑게 대합니다. 당신은 내가 왜 화났는지 분명히 알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떨까요? 오늘 왜 이상하지? 무슨 일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만 할 뿐, 정확히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부러 모르는 척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면서 왜 사과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상대방은 정말로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내면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소통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번역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번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합니다. 마치 원본 그림을 복사기로 복사할 때마다 화질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더 복잡한 것은 상대방도 내가 전달한 언어를 자신의 경험으로 다시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은 강렬한 열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신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전달하려는 의미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의무적으로 하는 말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바로 의미의 간격입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도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한국 문화에서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돌려서 표현합니다. 밥 먹었어? 라는 말 속에 담긴 관심과 애정을 말이죠. 하지만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구 문화의 직접적인 표현 방식이 한국인들에게는 때로 차갑거나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세대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도 아버지는 말뿐이지 실제로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진심이라도 표현하는 코드가 다르고 해석하는 코드도 다른 것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주파수로 방송하고 수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투사해서 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의 틀로 상대방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났을 때 침묵하는 타입이라면 상대방이 조용하면 화가 났구나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단지 피곤하거나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을 때 자주 연락하는 타입이라면 상대방이 연락을 덜 하면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는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우리의 편견입니다. 과거 경험에서 형성된 선입견이 전제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남자들은 원래 감정 표현을 안 해. 여자들은 원래 돌려서 말해. 나이 든 사람들은 고집이 세.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이런 편견들이 진심을 왜곡시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말을 듣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소통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줬지만 동시에 새로운 오해의 가능성도 만들어냈습니다. 텍스트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 톤,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정보가 모두 사라집니다. 응이라는 한 글자 메시지도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응이 무뚝뚝한 것인지, 간단한 확인인지, 화가 난 것인지, 바빠서 짧게 답한 것인지, 받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모티콘이나 이모지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이모지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SNS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완벽하게 편집된 모습, 행복한 순간들만 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힘들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좋아요나 댓글 같은 피드백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친구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단순히 SNS를 보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만 선택적으로 봅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소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중에서 우리의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것들만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조금만 차가운 반응을 보여도 역시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친절한 반응을 보여도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라고 무시해버립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신호들은 보지 못하고 긍정적인 신호들만 과대 해석합니다. 이런 선택적 해석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믿으면 나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도 불편해하게 됩니다. 결국 정말로 관계가 나빠지죠. 진심을 전달하려면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들릴지, 내가 한 행동이 어떻게 보일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내가 이해한 게 맞나요? 제가 말한 의미가 잘 전달되었나요?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네 번째, 비언어적 소통에 주의하세요. 말보다는 표정, 목소리 톤, 몸짓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혼란을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듣기에 집중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판단하거나 반박할 준비를 하지 말고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여섯 번째, 감정을 인정하세요. 너무 감정적이야라고 무시하지 말고 감정도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일곱 번째,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마세요. 100% 완벽한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속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 어떤 경험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이 오히려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때로는 수많은 위로의 말보다 그 침묵이 더 큰 위안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그냥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소통에도 여백이 필요합니다. 말과 말 사이의 침묵, 생각할 시간, 소화할 시간. 이런 여백이 있어야 진정한 이해가 일어납니다. 급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려 하지 말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어떤 마음일까? 진심은 때로 말 속에 있지 않고 말과 말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소통의 오해는 인간관계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완벽한 이해, 완벽한 소통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전달하는 진심이 100%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의 진심을 100%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려 노력하고, 더 주의 깊게 들려 노력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심은 한 번의 완벽한 표현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불완전한 시도들, 오해하고 다시 설명하고, 상처받고 다시 용서하는 과정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조금씩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계속하려는 의지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려 노력하겠다. 전달되지 않아도 계속 전달하려 노력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해도 관계의 일부입니다. 오해가 생겼다고 해서 그 관계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진심은 완벽한 언어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언어, 어설픈 표현, 서툰 행동들 속에서도 꾸준히 전달되는 무언가가 바로 진심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다르게 소통해 보세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나도 상대방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대신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해는 더 깊은 이해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완벽한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